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이 시간에는 최근에 그 국내 정치 혹은 뭐 글로벌 정치도 좀 그렇고요. 이 일목의 시간론상으로는 이제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이 변화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우선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죠, 그죠? 이게 일종의 한 트렌드, 네, 어떤 시세 흐름의 이 집합, 예, 뭐 경로 이런 걸로 본다면 사실 수평해서 본조만 쭉 이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추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도가 없죠. 상승각도 하락 각도가 없죠. 그래서 일목사님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못 오르고 못 내리는, 네, 수평하는 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시세 흐름이 어렵죠. 그죠? 지금 오늘까지는 오르고 있지만 이게 내일도 올라갈까 이 문제가 생기고, 그죠? 네. 근데 하여튼 변화일은 우선 이걸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 추세다. 이 추세는 또 한편으로는 관성입니다. 일목사님 이번에 일목균표를 연구할 때 뭐 철학도 공부도 하고 심지어 예, 뉴턴 이쪽으로 가지고 물리학도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물리 법칙, 그러니까 관성, 예? 추세, 움직이는 시세, 가는 시세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계속 머물려고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법칙을 가져 나와 가지고 주가에 응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치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떨어지기 쉽고, 너무 빠진 것은 예, 스프링을 밑으로 쫙 있는 대로 눌러놨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 위로 퉁 튀어 올라온다. V자형 급반전. 물리 법칙을 가지고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추세고요. 그다음에 추세가 없을 때는 추세가 오도록 기다리면 되고요. 추세가 가는 동안은 상투 예측, 바닥 예측하지 말고 가는 대로 가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비 계산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목표 가격도 잡아보고 하락의 목표치, 상승의 목표치. 그것이 차트의 세로축이라면 가로축으로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죠? 거기에서 어떤 주기, 리듬, 반복되는 주기, 뭐 특정한 주기, 예, 혹은 뭐 몇 월 며칠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온다든지, 예, 뭐 FOMC 금리 관련한 거라든지, 예전 같으면 뭐 양적 완화다, 축소다부터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 중요기업의 실적 발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CPI부터 PPI부터 예, 뭐 각종 PC니 각종 뭐 지표도 발표 있고 고용 지표 있고, 아무튼 뭐 서서히 긴데, 근데 그 변화일은 일단 추세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저는 뭐 낚시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소시적인 뭐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바닷가 동네는 아니어도 낚시는 다녔었는데, 이 보면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물가 쪽으로도 그렇고 이 나름대로 그 포인트라는 데가 있죠, 그죠? 고기가 잘 잡히는 곳. 그 아무 데나 그물을 칩니까? 저기 참치 잡는 선단에 보면 요즘은 그냥 뭐 레이더 이 소나 탐지기 가지고, 그죠? 어군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스캔을 해가지고 국내 어업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선이 많이 보이면 거기다 이제 그물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일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매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탈 분석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기술적으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변화일을 원래 일목산인이 만들고 정리하고 찾은 목적은 추세 시세의 전환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전환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지금 시세가 계속 내려왔다면 위로 뒤집는 자리, 곧 바닥을 이야기하죠. 계속 올라가던 중이면 아래쪽으로 하락으로 꺾이는 지점, 전환, 추세의 전환, 상투죠. 그걸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목표치도 그렇잖아요.
내려가던 중에 목표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볼까? 사자. 올라가던 중에 어떤 목표치를 달성했다. 나는 여기서 정리해 나가겠다. 그죠? 그런 용도로 하죠.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 예? 바닥 아래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이렇듯이 딱 그 한 점에서 서지 않는,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추세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분 일목균형표에서는 상승했을 때 시간 운상 변화일이 왔는데도 반전하지 않고 또 가면 연장이라고 합니다. 추세 연장.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변화일.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 정류장에서 완전 하차가 아니면 이 버스는 그 다음 정류장까지 가니까 이런 개념으로 연장이 되고요. 하락 추세 중에 여기가 뭐 영락 없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락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레벨을 향해서 쑥 빠집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이 변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전환만 했으면 전환일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일목카페 오셔가지고 일목교실 같은 데 검색을 해도 변화일 관련해서 설명한 것이 나오고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변화일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자리가 오면 심리적으로 여기서 한번 확 뒤집어 엎어주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려갈 때는 여기가 바닥에 있어서 뒤집어 주면 아주 즐거운 그런 해피한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목의 변화에는 원래 시세 전환일, 전환점, 일봉이 적용하면 전환일이죠. 추세 정점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우리는 변화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변화일은 일목균형표 이론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주로 변곡점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과학적 개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옆에 영어로 안 적어도 되는데 인플렉션이라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굴절 같은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는 굴곡. 굴절 자체가 뭡니까? 접는다.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버티칼 그러면 굳이 버티칼 세로로 쭉 늘어진 커튼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볼텍스 이러면 이제 꼭지점, 정점이 됩니다. 꼭지. 그래서 일목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래의 일목 변화일은 사실 요거 꼭지점, 정점을 뜻한다 혹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하학적 정의가 좀 다르고요. 그래프가 좀 다르고요.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상투 찾고 바닥 찾으려고 거기에 이제 시간으로 오면 요거는 일자고요. 그건 분봉이고 주봉이 월봉이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여기가 요즘 여기는 이제 수평선이 오겠죠. 그죠? 호라이즌이 옵니까? 수평선으로 여기 가격은 딱 수평선이 되겠죠. 이 가격은 목표치가 시간으로는 수직점 볼텍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은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 분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부 확률 지표입니다. 확률 지표. 과거의 시세에서 어느 정도 적중하는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써먹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하나도 안 맞았다면 지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맞고 이런 것들은 굳이 기술적 분석 안 하더라도 내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맞추거나 어제 꿈자리가 어떠다거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호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이 구간을 통과를 하더라. 에라 오늘 사자.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줍니까? 아니거든요.
일정 수준의 적중률을 보여주면 그걸 다음에 써 올라가죠. 근데 하여튼 이건 절대적으로 100%는 없습니다. 특정 구간 3번, 4번, 5번, 10번 계속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몇 년을 두고 보면은 결국 적중률은 뭐 반반 되면 다행이고요. 내가 믿고 들어가던 기법이 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만 맞아도 수익 내는 방법은 이제 자산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입니다. 될 때 좀 많이 사고 이익을 키워나오고 안 될 때는 바로바로 자르거나, 최근에 매매 사이클이 리듬이 내가 해보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기법을 썼는데 선호하던 종목군들을 들어가는데 자꾸 이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손절이 잡거나 이러면 매매 규모를, 투입 규모를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요 완급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잘 맞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수없이 시황을 해왔지만 안 맞는 건 저 인간 저번에 틀리더라. 틀린 것만 가져와가지고 착 찍으면 A4 용지 한 장 나올 겁니다. 예. 왜? 기술적 분석은 확률 지표네. 100% 적중률을 보여줄 기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100번 해가지고 70번을 맞춰더라도 맞추면서 매매를 해도 안 맞는 30분 가지고 걸로 적으면 저는 이제 완전 엉망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결코 뭐 호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10월 29일 고점이에요. 26, 27일, 41, 42, 지난번 50이 상투치고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죠.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7, 다음에 18, 그 다음에 11이 대등수 지역력이고 17 기본수 지역력, 이 18 저점 고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거 살아있거든요. 이건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일 한번 보세요. 11월 22일 저점에서부터 10월 13일까지가 이게 33일목 기본수치입니다. 떨어질 때는 8일 떨어졌으니까 9일 기본수치 하루 모자랍니다. 12, 16, 요거 16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16, 17 기본수치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이거는 14개네요. 15, 16, 17, 18 이렇게 되네요. 이게 딱 17, 17은 아니네요. 근데 이거 올라갈 때 이제 16일이고요. 양편 넣기 5일, 60선 있고 가다가 33일 그리고 딱 조정 봤잖아요. 이건 조정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조정 세게 들어온 겁니다. 이럴 때 딱 맞잖아요. 그죠? 그 직전에 여기 보시면 한 14일가량 시장 꼴랐고요. 이건 대만입니다. 대만도 아주 강하죠.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AMD 이런 거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대만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월요일이 우리는 50일 변화일이고 대만은 53일인데 53 찍고 주춤하거든요. 이 고점에서는 26 딱 찍고 고점 경신 안 하고 탁 때렸죠. 근데 다시 가버렸죠. 그리고 42 변화일 와가지고 바닥에서 42 변화일에서 딱 때리죠. 근데 그냥 갔죠. 근데 추세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루 쉬어갈 수 있지. 뭐 3일 쉬어갈 수 있지. 뭐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이건 내려오면서 기운선 중심 지지하고 60선 지지하고요. 이건 구름 상단하고 60선 지지했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60선 구름 상단. 구름 상단은 깨졌고 20선도 깨졌지만 기운선 부근, 그 밑에 60선 들어갔거든요. 지금 추세 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걸 내가 용기 중간에 잘 샀다 그러면 그냥 안 팔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환선하고 이익도 크지 않으니까 그냥 전환선 이탈할 때까지 나는 그냥 갈래 이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주 강한 시세는 변화일 와도 그냥 안 넘어가는데 또 가요. 뭔가 이렇게 기대했던 조정에 안 온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맞는 건 상해는 보세요. 상해는 우선 내려가서 반등 고점이 기준선 20선 구름 상단 걸립니다. 이는 가격이잖아요. 수평으로. 이 저점은 여기하고 약간 저점 살짝 깨겨냈고 구름도 깼습니다. 그렇지만 17 일목 기본수치죠. 요 17하고 요 17. 그러면 이 일수와 이 일수가 같대요.
같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예, 9 기본 수치는 아니에요. 지난번 돌아갈 때 첫 7일에 17 걸리고 똑같은 7일 빠지고 17 걸리고 그러면 이거 대등 수치 이거 대등 수치죠. 그죠? 그리고 17 기본 수치고요. 아니 그냥 뭐 지나간 거지만 그러고 직전 고점에서 지금 26일을 왔는데 전 그 최고점에서 40이 변화를 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Y자 만들었죠. 이게 Y파동이에요. 여러분 사케다 장학행이에요. 그런데 아주 깊은 가격 조정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양편 넣기 6일 그러고 지금 조금 올라옵니다. 조정 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수가 걸려들면 요 20일은 이제 기본 수준은 아닙니다. 예. 걸려들면 이런 현상이 왕왕 나타나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꺾기도 하고, 예, 독일처럼 꺾기도 하고, 미국처럼 나스닥처럼 꺾기도 하는데 대만처럼 그냥 가기도 하고, 우리 코스피처럼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홍콩이에요. 직전 고점에서 41, 42, 43, 44이라고 빼버립니다. 이거 40이 기본수지 영역 아닙니까? 상해 40이 기본수지 영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점고 좀 뾰족하게 나오면 좀 판단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기서는 다중고점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건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에 계속 올라왔는데, 예, 11월 21일 저점에서 보면 지금 41, 42 변화를 와가지고 주춤합니다. 이게. 주춤합니다. 일본 니케이 보시면 이거 기본수지 안 맞아요. 이 저점에서 16, 17일 온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3, 32 기본수치인 건 약간 걸리는데 예, 전 최저점이나 전 최고점에서는 일본 기본수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33, 17로 갔다 그러면 여기 일수가 좀 오는데 그것도 안 해요. 다만 이게 16, 17에서 조정 받았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16, 17 내놓고 이렇게 빠지면 사실 17이 기본수지 영역입니다. 지난번 33에서 하루 짧게 가고요. 이번에도 17에서 하루 짧게 가네요. 이런 경우 들어 앞에서 33에서 하루 모자랐다고 그 다음에 17에서 하루 더 가서 이날이 18이죠. 여기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본 보세요. 이 변화에 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별난 겁니다. 우리가 유별난 거예요. 우리 지수입니다. 이제 자 월요일 날 50일 기본수치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락하고 그죠? 벌써 얘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랬죠. 이번 변화일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변화일 맞잖아요. 근데 나름 조금 기대했던 이런 식의 하락 이게 안 왔죠. 근데 이때 한번 쌩 난리를 쳤잖아요. 안에 주도주가 바뀌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녹화를 1월 25일 일요일 날 하는데 23일 날 장중에 이날도 아침하고 종반이 그렇고요. 이날도 종반이 그렇고요. 갑자기 급락이 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요. 갑자기 급락하다가 감고 급락했다가 감고 급락했다가 감고 그전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상승이 누적돼 가지고 제가 막 흔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계속 흔들어야 이탈하면 쑥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고 흔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반증이고요. 그래도 시장이 받쳐내면 그러다가 또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장중 조정으로 조정을 끝냈다. 또 이렇게 또 그건 이제 사후약 방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붙이기 그러고 이러다가 무너지면 만약에 결국 흔들어대더니 추세를 흔들어대더니 결국은 이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잘 오고요. 제가 종가상 5일선 이탈하는가 보라 그랬죠. 안 하잖아요. 이날 장중에 5일선 크게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돌려놨습니다. 30분봉으로 60선을 딛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그대로 주봉은 지금 42주가 구조를 쫙 씌워놨고요. 5주 연속 양봉, 5주 연속 양봉. 이게 지금 양이 좀 극하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시킬지는 이제 다음 주에 가보는 거죠.
여기서는 요렇게 이 보세요. 5주 연속이 한번 나오고 9주 뜨고 2, 4, 6, 8, 9 정도까지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죠. 주봉의 전환선 위에서 얕은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이번에도 시간 조정할지 가격 조정할지 혹은 더 가서 할지 다음 주 바로 할지 그건 모릅니다.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는 넣고 가자는 겁니다. 어군 탐지기를 돌려봤더니 여기에 고기가 좀 보여요. 일봉으로는 이번 주 초에 있었고요. 그걸 잘 넘기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 안에서 이리 또 찾아보면 약 4주짜리 리듬 같은 게 간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냥 선물 30분 봉입니다. 예. 제가 장중에 바로 캡처 떠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듣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하나 보면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가보면 아니야. 무너지기 전에 이날 등락을 좀 심하게 했는데요. 여기 시간만 되어가 때리고요. 여기 17 기본수치 와가지고 18일에가 돌아갑니다. 26에서 딱 브레이크 걸죠. 그러면 안 빠져요. 그러다가 여기 17시간만 뒤 왔다고 미리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확 잡혀버립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찍고 돌아갈 때 여기에요. 이게 삼성전자 갑자기 더해지더라고요. 그 실제 현장입니다. 예, 아침에 고점 찍고 빠지고 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 고점 찍고 좀 횡보하다가 예, 이후 시간만 돼서 엎어지는데 그 일목이 시간만 되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는 분봉을 참 안 올렸죠. 여기 올렸더라. 여기 올렸나 모르겠. 여기 올려놨네요. 이 남의 그려진 그림 보면 머리 안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장중에 장을 따라가면서 그려 나간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7하고 여기서 셀이 펴죠? 여기 왔을 때가 30분봉 62평 왔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26시간보다는 좀 빨리 돌긴 합니다. 예, 빨리 돌긴 하는데 이 부근에서 300틱 보면 넘어갑니다. 추세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뭐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린 그림들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추세 매매와 변곡점 매매 이런 걸 동시에 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원봉 17하고 26시간마다 오고 저 엎어버리죠. 이게 이제 오후 1시 지나면서입니다. 겁나가면서 이게 30분봉 60평 오거든요. 원봉은 곧 26개가 와요. 근데 보면은 긴수 넘고 6호선 넘잖아요. 여기도 추세 타고도 넘죠. 그러면 추세 매매로는 매도 청산이다 말입니다. 아무리 30분봉 60평 오고 선물 분봉이 시간마다 와도 나는 추세만 볼래 그러면 그냥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다가요. 돌파하는 거 보고 끊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배를 타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52 월요일날 기본수 채우고요. 화요일날 종반에 썼던 시황을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경제수익이 나갑니다. 제가 보내주면
제가 이제 시장 분석에서 뭐 그 앞날 보면은 무소의 뿔처럼 가고 있다. 지수가 그랬거든요. 무소의 뿔처럼.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고 이제 큰 혼조를 보였고요. 오늘 일봉은 초반 급락 후 반전해 가지고 사케다 기법상 교수형을 만들더니 그래 가지고 요렇게 약간 도지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일수를 채우고 나니까 엄청나게 흔들죠. 이 코스닥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날 보면 제가 인제 장중에 포류 지작을 했죠. 제가 배울 때는 지작 그러면 자세, 자태를 이야기합니다. 포류는 이 갯버들을 이야기하고요. 이건 뭐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갯버들은 오동잎도 그렇고 가을이 되면은 일찍 누렇게 초록빛 빠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이거 오동잎은 낙엽이 돼 떨어지고요. 갯버들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 가지고 부스스 녹색이 가 버립니다. 초록이 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환절기에 일찍 떨어지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종목들은 선산을 지키는 원래 이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건 글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지만 대부분 아실 건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보면요. 선산의 봉분이 여기 있잖아요. 비석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주변은 선산은 이게 툭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희한한 게 이게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선산의 나무들이 굽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고든 소나무는 나중에 많이 크면 훌륭한 제목이 되니까 베어 가지고 가죠. 쓰죠. 근데 굽은 소나무는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잘 안 가져가죠. 그래서 굽은 소나무가 여기 좋은 가지를 치면 잘난 자식들은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도회지로 가고 대처로 나가서 출세를 해서 나가고요. 형제 중에 조금 못난 사람, 잘난 분도 뭐 도회지로 나갈 돈이 없어 가지고 혹은 내가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되겠다. 선사는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고향을 안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형제 중에 맞이나 잘난 사람들은 객지로 떠나버리고요. 형제 중에 못났거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에서 같이 살아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산을 지키는 장송. 소나무는 사철 푸르는 성록수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면 다 빠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기왕이면 주도주, 지금 장이 그랬거든요. 주도주 중심으로. 그러던 것이 목금 지나면서 제약바이오도 올라오고 소나무가 포류 쪽으로 조금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름 지나 가을에 오면 오동나무 잎과 갯포들이 먼저 시든다. 오동잎 한 잎 떨어져 천하의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일본의 1950년대에 이시 히사시 도관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세 명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황을 이렇게 딱 내놔요. 그러고 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 계승자입니까? 프레이터입니까? 블랙 먼데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예언을 하죠. 그 경우에는 파동 이론으로 집어냈고요. 이시 히사시는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눈치를 채운 거죠. 그래서 그 오동잎 한 잎 떨어져 천하의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중국에서 나온 거죠. 산속에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은 절에서 그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달력 이런 것도 잘 안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는 피부로도 느끼겠지만 뭐 산에 단풍이 들고 그죠. 눈이 내리고 새싹이 돋고 이러면서 사계절을 느끼죠. 농촌에 살아도 그렇고 산촌에 살아도 느끼는데 계절 오염이
이추성 주자 근황문에 나옵니다. 계단 앞에 오동잎이 가장 먼저 떨어져요. 가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봄이 되면 강낭제비가 날라온다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도 계절의 변화를 점치기도 해요.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시황입니다. 제가 뭐 조금 비유법 같은 걸 쓰고 이럽니다. 트럼프가 요 앞주말만 해도 그린란드 이미 이제 그린란드를 먹겠다라고는 의사표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나토 국가들, 그중에서 덴마크를 돕는 8개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이제 파병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러니까 해당 국가에 대해서 10% 관세 때린다고 그랬죠. 그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벌어지고 이제 장이 흔들렸잖아요. 주변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다 빠진데 우리는 흔들다가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코스닥 많이 빠지고 이랬는데, 이날 보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always 치킨 아웃 그래가지고 이 타코 그러죠. 타코. 늘 그래왔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제 다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트럼프가 쓴 거래기술이라는 책 보면 나옵니다.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약간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협상하러 가면 아무래도 갑은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려고 하죠. 협상 테이블에서는 양쪽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 특징이, 이 사람 특징이, 이 인간 특징이, 이 또라이 특징이 아주 세게 송악하게 때립니다. 그래 놓고 차츰졸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악상 기호 보면 여러분 포르테, 피아노, 피아니시모 이러면서 셈여림 기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국가는 마에스토소 그래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짱음하게 이런 지금 악상 기호도 있고요. 아무튼 곡을 늘리고 페르마타니, 싱코페이션, 땡기니 이런 것들도 있지만 디크레센도 그러면 요 꺽쇠 있죠. 그죠? 이건 점점점점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색소폰이나 악기 연주를 합니다만 이 프로하고 일반인의 좀 차이는 잼열음에서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네, 가수는 그 곡에 완전 하나의 연기를 하듯이 감정을 다시 넣는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잼열음이에요. 예, 여러분 노래방 가서나 어디 가서나 곡을 좀 남보다 좀 다르게 잘 부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딱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한 두 마디 지나가도 그죠? 길게 빼는 구간이 있잖아요. 가다가 두 박자, 세 박자,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세게 그대로 가지 마시고 끝을 싹 줄여요. 그걸 싹 키우고 그래서 싹 크다가 싹 줄다가 이렇게 강약 조절해요. 완급은 박자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프로가 아닌 이상 박자를 당겼다 밀었다 이거 함부로 하면 그렇고 잘못하면 박자 놓치고 잼여림이라도 바꿔보시면 노래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장이 원래 강하고 약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왼수의 협상 기법이 이거예요. 데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쉘 포르테를 때려놓고 그래 뒤 가면 싹 낮추고 중국한테 관세 100% 때리겠다 그래 놓고 매번 썩는데 워낙 초대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거 뭐라 하면 그 순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정거시장 그걸 싫어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요리를 타코를 하고요. 타코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 크레센도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저 뒤에 하고 며칠 더 쌩 난리를 쳤으면 시장은 며칠 더 빠졌을 수가 있죠. 그러는 동안에 아시아 증시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빠집니다. 빠졌습니다. 지난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당일 강세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출입 로봇하고 박살이 납니다. 그전부터 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 뭐 주도주들이 계속 좀 바뀌어 왔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휴림 로봇을 예를 들면
거의 뭐 로봇의 대장 아닙니까? 계속 오다가 금요일 날 풀리고 올라가다가 23.7% 갔다가 반가로 가버립니다. 미쳤습니다. 뭐 유진로봇, 현대무백서 난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자동차로 가보면요. 현대차, 기아 요 이틀 조정이죠. 그다음에 기아차는 보면 월요일이 50일 기본수치 변화일인데 그다음에 올랐다가 그 뒤부터 보면은 아직 바로는 안 죽는데 막 흔들어대죠. 그래서 변화일이 오면 주도주가 바뀌거나 시장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예전에 올린 걸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제가 2009년 8월에 쓴 건데요. 요 가기 전에 마저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금요일 날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1000스닥 가까이 갔죠. 998.32까지 올랐고요.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3000 보내자.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STO 나와 가지고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다날 이런 거 상가치고요. 난리가 났는데 코스피 5000원 오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자주 흔들어댑니다. 세게 흔들어댑니다. 세게 흔드는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시간은 불가역적으로 역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전진하잖아요. 타임머신이 못 만들잖아요. 없잖아요. 직진합니다. 시간의 성격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그다음에 24시간제처럼 순환하는 성질이 공존합니다. 시간 속에는. 요 순환하는 것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물론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어젯밤 12시와 오늘 밤 12시는 다르긴 하나 작년 겨울과 올해 겨울은 다르긴 하나 순환하는 성질이 공존을 합니다. 정권시장을 와서 보면 물론 지수가 후퇴해 가지고 망하는 주가나 이런 것들은 뒤로 가서 상장 폐지도 되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목의 시간론으로는 앞으로 직진만 합니다. 직진만.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하자면 지수는 이제 5천에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따라서 6천, 7천 이렇게 향해 가겠죠.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중기, 장기 다르고요. 과열은 시켜야 되고요. 열기와 냉기는 순환하면서 갑니다. 열기만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 떨어집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도 아니고 하여튼 녹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승업종과 테마도 돌고 도는데 여기서 돌고 도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좋은 장에서는 수익률 캐맞추기라고 그럽니다. 형님이 먼저 가 있고요. 동생들이 뒤에서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추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환이 너무 빠르잖아요. 혹은 최근처럼 너무 고가에서 많이 흔들어대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순조롭게 2차 주도주, 3차 주도주로 실세가 옮겨져 와서 400m 계준처럼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자가 쭉 달려주면 시장은 무난하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대로 한 바퀴씩 돌려놓고 순환 딱 끝나면 그건 장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거는 순조로운 손바뀜이다. 아니면 이건 끝에서 다 털어먹는 거다. 이걸 참 구분하기 어렵긴 해요. 근데 개념은 좀 알고 보시면 좋고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일부러 시장을 나쁘게는 절대 안 봅니다.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것으로 치면 정유소가 돼서
손님만 받고 태우고 또 그다음 정류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환승센터 아니면 종점에서 다 내리라고 할 것이냐, 그 중간중간 그 지점들의 변화일이 있단 말입니다. 목표치가 있고. 근데 이번에 와 가지고 인제 2차 전지 같은 건 어디 갔나? 아, 그 전날 보세요. 물 하나 봅시다. 그 전날 거리 줬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빼버리고 오겠죠. 순환 좀 빨리 돌아가죠. 그다음에 자동차 보시면 막 거리 줬다가 최근에 좀 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제약 바이오로 가면 리가켄 같은 거 올라오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 최근에 좋아요. 이틀 3일째 상승 이틀 연속 급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에이프릴 같은 것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케어젠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건 살살살 준비하다가 막 치고 나가고 그죠. 순환이 들어오잖아요. 그동안 제약 바이오는 지수가 좀 강하고 이른바 경기 민감주, 업종 대표주, 수출주, 시클리컬 그러죠. 이런 업종이 강할 때 이게 좀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그러다 시장이 조금 주춤하거나 이러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약주가 보면은 약간 고럴 때 텀세주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옵니다, 이쪽으로. 그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최근에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약 바이오를 조금씩 샀었거든요. 이제 D&D 파마는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해 가 제가 1차 목표치 11만 원 그랬는데 여기서 빠져 가지고 여기서 매매해 먹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구름 하단하고 왔죠. 사고 금요일 날 샀는데 이게 보시면 시간에 의해 급등을 합니다. 올라왔고요. 예, 금요일 아침에 샀거든요. 샀습니다. 8만 원 초반 그랬습니다. 이게 저가가 시가가 8,100원이고요. 근데 제가 문자 SMS에는 80만 원 올라가 있는데 8만 원입니다. 347850 D&D 파마 8만 원 초반 입질 매수 거래 놨습니다. 이게 지금 9만 원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은 어 주요 변화일이 와 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주도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한번 보죠. 2009년 8월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일목카페 일목교실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일목원전에는 안 나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느끼겠고요. 그다음에 일목원전에 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래 가지고 차트를 여러 개 이렇게 쭉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약간 그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와 볼게요. 일목균 원전입니다. 이게 소형 지수고요. 이게 일본의 니케이 다우 지수고요. 중형 지수고요. 종합이고요. 대형주 여기는 보면 완전 소형주장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을 기준으로 등락은 하는데 각도가 좀 다르죠. 각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덜 나타나는데 이때는 대형주가 계속 조금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네요. 둔하게 움직이네요. 중형이 좀 낮고 소형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거 이거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제가 쓴 실전편, 원전 강의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는 책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화일이 오면 시장 자체가 변하거나 추세 전환이죠. 아니면 시장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도주 교체가 나오는 수가 많다. 7월 하순부터 이게 2009년입니다. 7월부터 보면 지수는 그냥 가요. 여기 보세요. 도지 내고 이러면서 그냥 가죠. 그죠?
가는데 삼성전자는 빠져요. 빠집니다. 근데 소형지수 가죠? 소형지수 빠질 때 삼성전자 가죠? 삼성전자 빠지는데 소형지수 가죠? 이게 변화일들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내가 갈게. 동생들아 쉬어라. 형님 오른다고 고생했습니다. 쉬세요. 내가 갈게요. 부모님은 제가 모십니다. 형님 도해지로 가세요. 공부에 매진하세요. 뭐 요렇게 되는 거. 그래 놨더니 서울 아가씨한테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고향에 와보지도 않고 명절 때도 잘 안 오고 제사하고 손사는 동사는 동생이 다 모시고 이게 그 이야기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7월 8월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형주가 주도합니다. 쭉 별로 안 쉬고 가요. 중형은 뭐 조금 빠지는데 크게는 아니죠, 그죠? 대형은 별로 안 빠지잖아요. 중형은 조금 빠지는데 소형은 그보다는 조금 더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요만큼 빠질 때 중소형은 이만큼 빠져버렸잖아요. 대형 요만큼 빠지고 많은데 보세요. 이 저가갱신 안 하죠. 우량주니까. 한 방 딱 때리고 저가갱신 안 하죠. 그 중형은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때 보면 위협을 해요. 근데 소형은 엄청 빠졌다가 그 다음에 셀이 다 빠지고 대형주는 그냥 한꺼번에 빠지는데 얘는 보세요. 장땜봉 때리다가 저가까지 깨고 돌아갑니다. 이게 포류지질 그랬죠. 이거는 예? 전선을 지키는 상록수 장송이고요. 지상에 뭐 바람이 좀 흔들거려도 뿌리 깊은 나무는 예? 바람이 흔들려도 뽑히진 않죠. 이치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좀 약세장에 오면 그래도 깜짝 우량주를 하셔야 되고요. 혹은 바닥이 좀 가깝다 싶으면 기왕에 바닥 찍고 딱 돈다 싶으면 낙폭 가다주. 코스닥 개별이나 그 다음에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해놨는데 장이 툭 꺾어지는데 약한 잡주, 소형주, 그 다음에 베타 기수가 높다 그러죠. 시장이 뭐 2% 마이너스 빠지는데 지는 뭐 4%, 8%, 10% 빠져버리는 놀래자빠지는 이런 새가슴을 가진 종목들은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박살납니다. 형님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서야 진짜 상승이 오거나 이럽니다. 이건 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다 녹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변곡점.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실전편 원고에 보면 KT나 삼성전자나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예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거 시간이 많을 갈 것 같은데 하나만 딱 하죠. 하나만. 벌써 녹화가 48분을 지나가네요. 너무 긴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2003년으로 갈게요. 여러분 2003년 3월 17일이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던 20일 그때 바닥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월 10일, 2월 11일입니다. 지수 이렇게 빠졌다 돌아가죠? 빠졌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일목에 이때 제 기억에 58 대등수치인가 일수가 있는데 그냥 2월 11일을 그냥 기억하시고 3월 17일을 기억하세요.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우량주 바닥이 먼저 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3년으로 왔습니다. 이 보세요. 이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잖아요. 왜냐?
그것도 시황을 하고요. TBS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보세요. 2월 11일이거든요. 3월 17일이, 영문은 이게 문제입니다. 매번 이걸 버스를 바꿔야 되죠. 3월 17일이 여기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지수 바닥은 3월 17일 나와요. 종목 바닥은 2월 11일 나와 있죠. 이게 보면 46일이네요. 그 46일짜리 뭐 그때 제 기억에 변화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찾아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46일이거든요, 여러분. 예? 이게 46일이에요. 그다음에 12월 2일하고 3일 여기가 상토 나옵니다. 이거 제가 메리츠는 서초동 양지점 있을 때, 서초점 있을 때 이렇게 회사 내에 그 시황이 나갔던 자리입니다. 이거 46일이죠. 제 말 맞죠? 기억이 나죠, 그죠? 이게 대통령에서 돌린단 말입니다. 지수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3월 17일 가지고 좌우로 223 대등수치 226 변화를 와가지고 돌리는데 이건 여기서 바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요런 대형 우량주들은 바닥이 미리 나와요. 가야 되겠다. 여기도 보세요. 삼성 SDI 2월 14일이죠. 2월 14일 바닥 나오죠. 근데 뭐 2월 11일이나 요거 2월 11일, 12일, 13, 14예요. 그 다음에 3월 11일이고 3월 17일 바닥 쭉 올라갑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월 17일까지 빠졌다니까요. 우량주들은.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장기간 조정받고 나니까 이 변화일에 여기서는 대형주가 먼저 돌고 지수는 더 빠지다가 중성주 더 빠지다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형 지수입니다. 소형 지수 3월 17일 바닥이죠. 2월 어디 갔나? 2월 10일이 여기 있어요. 그러고도 더 빠지죠. 대형 지수로 갈게요. 대형 지수 자체는 3월 17일까지 빠지는데 삼성전자나 SDI나 우량주 몇 개가 그래요. 네.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2월 11일 바닥 나와버립니다. 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변화일이 되면 대개 지수가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간다면 시장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주도주가 바뀌거나. 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는데 그 다음 주도주가 잘 시장을 이어가지고 쭉쭉 가주면 그 다음에 블루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수는 더 가는데 그렇지 않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순으로 고점 치고 고점 치고 고점 치고 이래가지고 다 순환 한 바퀴 돌고 빠지면 장이 끝나는 겁니다. 순환이 끝이 납니다. 그다음 공항에서 너무 흔든다. 업종 테마간 순환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거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습니다. 너무 빨리 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봇, 자동차 좋은 줄 알지. 근데 너무 올랐어. 그동안 계속 포모 현상으로 따라는 갔는데 겁이 좀 나는 겁니다. 조금 흔들면 그냥 매물 금방 터뜨려 버리고. 그런데 새 종목 들어가 봐도 테마 가봐도
이것도 계속 관란이 좀 그렇고 요런 심리 상태에서 인제 문제가 조금 생기나 봐요. 제가 이 시간에는 변화일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외에도 인제 또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요한 엑기스들 다른 데 가면 이런 이야기 못 듣습니다. 원전을 보지 않거나 원전을 봤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오랜 시간 접목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직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감이 좀 안 잡히실 수는 있는데 제가 요령 부족이고 설명이 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거나 하면서 변화일에 지수가 시장이 뒤집어지거나 주도주의 변화가 오거나 블루칩과 옐로칩 잡주 사이에 순환이 돌아가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걸 하면서 말하기 쉬워가지고 변화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식스센스도 아니고. 여러분 변화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변화일을 우선 찾아내기가 힘들고요. 아주 쉬운 변화일은 물론 편합니다. 대단히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변화일이 헐맞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욕심에 미리 반대 특히나 발생하시는 분들 반대로 질렀다가 연장파동 하락 가속화 나오면은 거기서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일이 맞았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더 가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면 타협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변화일이 맞는데 오버슈팅 하느라고 하루 이틀 가다가 거기서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강한 하락장에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지수가 엄청 갑니다. 아래쪽으로 100포인트 이상씩 빠지고요. 코스피로 따지면 그죠? 위로도 그렇고. 거기서 잘못하면 발생은 녹아버린다고요. 특히나 옵션이나 이런 걸. 거기다가 입질이나 좀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하지 않고 왕창 들어갔다. 야 이거 변화일 맞다. 이따가 다 맞더라. 나 여기 오늘 한번 이번에 승부 건다. 목숨 건다. 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변화일도 몰랐고 이랬으면 본인이 스톱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까지 변화일이 잘 맞았는데 한 이틀 이러다가 뒤집을라나 그러다가 3일 빠지고 4일 빠지고 5일 빠지면 위로 3일 올라가고 4일 5일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낭패예요. 차라리 정리를 해놓고 안 들어갔으면 썩어도 손해는 안 나가잖아요. 기회비용만 나가죠. 내가 종목도 매매 잘하다가 나는 변화일 왔다고 좀 팔고 나왔더니 더 가네. 요건 나오죠. 근데 큰 손해는 없죠. 반대로. 거기다 선물 매도를 치고 풋을 사고요. 예를 들어 내려갈 때는 선물 미수를 사고 진용을 걸어 샀는데 계속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변화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잡아내고 내가 그것이 맞을 경우와 안 맞을 경우 정말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잘한다 하면 좀 해보시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일목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간론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꾸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몇십 년을 해왔고요. 2021년 이후에. 그다음에 저는 정 아니면 자르거나 이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이 완전 상투 같다. 예전 같으면 오르나 내리나 오늘은 삽니다 팝니다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뒤에 아니다 싶으면 제가 직접 가이드하는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자 딱 보내거든요. 아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옵시다. 대응을 합니다. 아니면 이게 수량이 아주 작으면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 3분할법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 평단 맞춰 놓고 얼마까지 봐주고 아니면 잘라야 됩니다. 나머지 투입은 실제 장대 연봉이나 양봉으로 돌파 나오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렇게 AS, 애프터 서비스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줄줄줄 끌려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줬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이 일목의 변화일은 여러분 약입니다. 부작용이 심한 약입니다. 맞을 때는 전화 없는 명약입니다. 잘 맞는데 이게 잘못되면 부작용이 세게 오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변화일 충분한 연습과 단련이 되기 전에는 실전 투입은 자제하시고요. 대신에 공부는 계속 해보세요.
공부는. 안 하고 있으면 안 느니까. 우선은 추세매매나 일목안에 여러 기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하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예? 기본 동작 조금 되는데 날아다니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신신당부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